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장 임성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어리석음에 빠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제 실패와 괴로움으로 이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제 나쁘다,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왼쪽의 안경은 깨어져 있고, 얼룩이 묻어 있고, 굴절률이 이제 내 눈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안경으로는 사물을 올바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임에 빠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안경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경알을 유리알처럼 잘 닦아서 투명하게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어리석음에 빠지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게 되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찾아보면은 어리석을 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한자에 보면 이 병질 음자는 그게 병이 된다는 건데, 뭐가 알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로막혀서 더 이상 사물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리석을 지자, 똑같이 어리석을 지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병이 되는가 하면 의심할 의자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가 저건가 주저하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잘 될까 잘 못 될까 의심해서 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정장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은 급한데 멍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어리석을 지자를 자기 지식에 가로막혀서 생기는 현상, 그리고 자기 욕망을 정리하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단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첫 번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과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적절한 시기, 때를 놓친다, 실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던 대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쁜 결과는 괴로움이겠죠.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잘못된 생각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내가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한 생각을 하는 것은 드물고, 다 생각해보면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잘못됐어. 그리고 그때는 내 그때 아무 개념이 없었어, 생각이 없었어, 몰랐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어리석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 내가 간과한 게 있거나 때를 놓친 게 있거나 잘못된 대응을 한 게 있거나,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실패와 실패로 인한 괴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음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괴로움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해하고 어리석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을수록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 어리석음을 파고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리석음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괴로움으로 갑니다. 한 가지 경로는 인지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심리적인 경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머리와 가슴의 문제인데, 인지적인 문제는 이제 뇌과학에서 이렇게 밝혀놨죠. 타입 1 thinking이라고 제1유형의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확립된 상식이랄까요? 확립된 그 절차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예를 무슨 일이든지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이제 소위 길이 뚫리죠.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맡고 있는 뇌가 생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뇌라고 하는 것은 그 5%도 안 되는 용량이 우리가 포도당의 20%를 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뇌가 한번 가동되면 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생각하기를 사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을 결합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두 번 그것이 이제 루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의 조건들을 다시 재검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그대로 하는 것이고, 원래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뇌의 에너지 소모를 가장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치면, 그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때는 이런 타입 1 thinking을 계속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놓치게 되고, 일어나는 변화를 놓치게 되고, 때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면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던 대로 상식대로 확립된 기존의 루틴대로 사고하는, 또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즉 조건 하부에 있는 조건들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하는 그 뇌의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음이 괴로움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것인데,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한 대로,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좌절이죠. 그럼 일단은 그 격차가 확 나니까 거기서 엄청난 부정적 에너지, 즉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 분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음으로 끌고 간다. 똑똑한 사람도, 냉철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죠. 우리가 이제 분노한다, 흥분한다, 하여튼 화를 낸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득실을 따진다기보다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잘못 내고 잘못된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를 사실과 떼어놓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한 행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간다. 실패로 가게 되고 그 실패는 괴로움으로 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옛날부터 이제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야밤의 도둑처럼 이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깨어있음이 주제 아닙니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깨달음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마디로 not demand but characteristic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emand라고 하는 게 욕구,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특성,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것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결국 인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지적인 요소는 우리를 가리는 것은 또 우리의 그 욕심이니까. 그리고 not demand but characteristics. 그죠? 그래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살펴보아라.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부정할 수 없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디맨드로, 그러니까 욕망으로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은 눈이 이제 욕망에 덮여 있거나 분노에 덮여 있을 때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욕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이런 거를 원하고 있구나, 욕망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위시리스트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나의 욕망을 투사해서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게 뭐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의 그 참 대단한 어머님들이 그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의 대학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디맨드로, 그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나의 디맨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라고 하면, 내 욕망을 평소에 검토해 놨다면 내가 이 디맨드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리스틱스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레는 수레바퀴와 다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어떤 현상은 전부 다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럴 만한 조건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이 어떤 조건들 하에서 생겨났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나의 내부나 외부의 상황에서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현상도 바뀌겠네, 결과도 바뀌겠네, 그럼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은 버려야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편안하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적으로는 나의 욕망과 외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검토해서 다르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욕망과 조건을 검토해서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올바른 상황인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올바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뭐냐면 때를 놓치지도 않고 또 거꾸로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론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 변혁이 필요하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도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자기 변혁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인지가 어렵습니다. 그걸 잘 모릅니다.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대응도 때를 놓치고 부적절하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자기 변혁도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도 뭐 자기 변혁을 잘할 수 있냐, 잘하냐, 턱도 없겠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우리는 나의 욕망과 객관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것, 이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이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추상적이거나 또는 위대하거나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나의 디맨드 때문에 일어나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상이 없는 상태지 어마어마한 뭐 본질을 꿰뚫는 뭐 현미경과 뭐 또는 우주 망원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무리 없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기 변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패와 고통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깨어지고 더럽고 굴절된 안경이 어쩌면 우리가 빠져있는 어리석음의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굴절되고 그 다음에 깨어진 안경과 같다. 안경을 잘 닦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환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